네,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저는 부부 상담을 하고 그중에서 부부 성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관계를 새롭게 사랑을 만드는 박소영 성상담 소장 박소영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 있으신지 편안하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17년 된 40대 중반의 엄마인데요. 아이들이 쌍둥이고요. 저희 남편은 지금 대기업 임원이에요. 40대 후반인데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면 다들 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옆에서 남편을 보면 숨이 막혀요. 너무 중심이 일이고 모든 게 일이 먼저인 사람이기도 하고 주말 잠깐 쉬는 거 빼면은 여유롭다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남편에게서. 더군다나 또 취미는 골프 하나인데 골프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이 일에 관련된 사람들 만나서 갈 때나 신나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랑 살면서 서운하고 외로운 적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일이 중심이다 보니까 아이를 키우고 하는 게 다 저의 전담이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걸 남편한테 맞춰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아빠였고 저에게는 그냥 든든한 남편이었는데 남편이 워낙 일을 중요시해서 그런진 몰라도 저도 그렇고 성욕이 높지 않아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잠자리를 가졌었는데 어느 날부터 거의 없어진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워낙 선비 같은 스타일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 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많이 답답했었던 상태였어요. 또 얘기하면 왜 이렇게 밝히는 여자라고 할까 봐 또 무섭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만 할 것 같아서 꺼내지도 못했고요. 그러던 찰나에 남편이 외도를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많이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진짜 노력할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동안 쌓이고 쌓았던 서러움이랑 외로움 막 그런 게 굴마 터지는 것처럼 해서 화를 막 쏟아내었어요. 음. 저도 여자고 여전히 아가씨 때처럼 막 몸매 관리도 하고 그래서 괜찮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외도를 마주하니까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고 남편이 저를 너무 제 여성성을 무시한 느낌이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근데 이 사건이 충격이긴 한데 남편이 워낙 용서를 바라고 하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또 이 가정을 지켜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계속 남편을 비난하고 있는 제가 바뀌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돼서 이번에는 실수를 다신 없을 거라고 하니까 덮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회복이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너무 답답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곳을 가지 않고 여기 성상담을 하러 오신 이유는 뭘까요? 다른 부부 상담이나 뭐 이런 심리 상담이나 아니면 내가 너무 이제 힘드시니까 정신과를 가거나 이제 그러실 텐데 남편과의 다른 부분보다도 이 성관계를 개선하고 싶으신 마음이 크시죠? 네, 상담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대로인 것 같아서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저도 불만이 쌓여 있는 것 같았고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연애 때는 이렇게 관계가 없거나 그러시지 않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약간 신혼 초반까지도 좀 관계가 좀 있으셨을까요? 어, 아이 낳고 나서 육아에 치중하면서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게 높은 사람은 아니어서 신혼이나 연애 때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안 하진 않았었거든요. 약간 신혼 때도 적절하게 서로가 이제 뭐 이것도 불만을 삼을 만큼은 이제 없진 네, 않았는데, 그 육아와 정도는 출산 아니었어요. 후에, 네, 나도 그런 생각을 별로 들진 않았죠. 나도 힘드니까, 육아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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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막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관계,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 패턴을 일단 보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처음 연애 때부터 지금 오늘 사이의 결과가 우리 사이의 이제 결과인 거죠. 우리 사이, 지금의 관계가 우리 사이의 결과거든요. 근데 그 상호작용에서 어느 순간 육아 때, 그러니까 육아 전에 신혼 시절, 전에 연애 시절, 그리고 육아 후에 그 시절에서 그러니까 자주 그 행동을 반복하면은 그 행동이 되게 이제 패턴화돼요. 그리고 딱 고착화되면은 그 행동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부부를 보면은 이제 육아 때부터 조금씩 이제 임신하고 육아 때부터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나 남편이나 이거를 막 해야 되는데, 요구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욕구가 높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 패턴이 쭉 계속 가면서 이 성생활이 사라지면 의외로 부부간의 친밀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좀 낮아져요. 그런 걸 느끼셨을까요? 아무래도 그냥 다정한 아빠이긴 했지만 저한테 든든한 남자나 남편이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아빠였던 것 같아요. 그쵸, 그쵸, 그쵸. 어느 순간 나와 너의 관계가 되게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해. 그리고 남편과 나와 둘이만 뭘 하는 게 되게 어색해질 수도 있고. 이 사이에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유일하게 아이 일, 뭐 집안일, 뭐 경제적인 문제, 요런 일적인 문제만 이제 얘기를 주고받게 되지, 너의 마음은 어떻게 속상했는지, 너의 몸을 만지고 싶은지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진다는 거. 이거 되게 사라졌네? 이거 되게 문제 있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니, 뭐 바쁘다 보니까. 그냥 나도 일에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아내도 이제 애들 일에 바쁘고, 또 나도 이제 맞벌이일 경우 이게 바쁘다 보니까. 그게 그냥 지나가다가 결국은 어떤 것이 원인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원인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은 밥만으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거 혹시 아시나요? 내가 배불리 밥을 먹으면 불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불리 밥을 먹어도 지금 외롭고 힘드신 거 혹시 느껴보시나요? 어떠세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걸 보고 불행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불행한 상태로는 계속 지속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관계가 되게 불행한 사건에 이제 맞닥뜨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제 다른 영상을 보면 이제 외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많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제 질문 주신 분의 심리적인 회복. 남편과의 관계 회복은 두 번째고, 나만의 관계 회복을 해야 돼. 나만의 내 마음과 내 마음에.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외도 트라우마라고 해요. 이 외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체크가 내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근데 대부분 그게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러면 회복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약을 먹듯이 내가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관계에서 이거를 쭉쭉쭉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이걸 내가 이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회복하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그 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원인적인 부분 남편과의 관계에서 무슨 원인이 있는지 이게 이제 우리의 관계적으로 원인이 있었는지 남편 스스로도 생각보다 이제 일 중심의 삶을 살았다면은 남편은 자기 살면서 뭔가 즐거운 거나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냥 일에서 성공하는 거, 승진하고 이런 것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번아웃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올 확률이 커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런 순간을 딱 오면서, 나도 모르게 잠깐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게 외도고, 뭔가 이제 약간 뭐 이제 술 중독 뭐 이런 것들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남편도 그런 걸 문제가 있나? 남편의 원인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둘은 그래도 다시 살기로 했어. 그러면 예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청년 때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음. 남자, 여자로 살고 싶어요. 남편의 그 눈빛 기억나시죠? 네. 나를 바라봤던 그 눈빛. 그래서 이제 그 눈빛이 있던 사람이에요. 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했던 행동이 지금도 남아 있을까요?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어느 순간 그 서로한테 했던 행동의 상호작용을 어느 순간 놓기 시작해. 음, 그러면 우리 관계는 당연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혼이 달콤한 이유는 달콤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다시 달콤해지길 원하면
우리한테 해가 되는 행동을 멈추시고 우리한테 달콤하게 하는 그 행동들을 다시 넣으시면 돼요. 이미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 우리 서로한테 달콤한지를. 그래서 그 무엇보다 지금 힘든 상태니까 나의 심리적 회복을 1위로, 우선순위 1위로, 남편이 이제 제가 불안하니까 남편이 다시 이런 일만 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덮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안은 지옥이야. 남편과 일상이 회복했는데 내가 여기 지옥이면 여기를 다시 끄집어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초기 대응이라고 해요. 외도 초기 대응에 이거를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 막 10년 뒤에 회복할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야, 10년 전에 나 힘들었어. 갑자기 그 얘기를 왜 해?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얼마 안 된 이 외도일은 지금 회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생활에도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성생활은 우리의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지루한 성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거지 아니면 신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냄새가 나거나 헐겁거나 발기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생활도 우리 신혼 때처럼 다시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요것들을 같이.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이런 문제를, 어머, 좀 이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밝힌 여자를 볼까봐, 불편할까봐 끙끙 앓다가, 그러면 또 예전 관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성상담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셔가지고 우리 관계에 무슨 원인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우리 사이를 달콤하고 달라지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이니까. 아셨죠? 네. 옆에 계시면 꼭 안아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네요. 그게 얼마나 힘든 시간일 줄 아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하루도 날 위해, 소중한 날 위해 나를 어떻게 하면 좀 기분 좋게 할지 그걸 잘 토닥여 주시고, 그리고 기분 나쁜 거는 남편한테 꼭 표현하는 그런 관계를 만드셔야 되니까, 이제는 관계 회복의 시간을 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날 위해 조금이라도 힘을 주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